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계획하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죠. 슈퍼위크라고 해서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종료한 회계연도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기업들 실적이 미국의 대기업 IT 대기업인 M7이라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매그니피션트 7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그런 IT 대기업들입니다. 테슬라, 애플, 구글, MS,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7곳인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 발표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20일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발표 안 하고 조금 더 늦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M7 기업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왔죠. 특히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선도하면서 엔비디아에서 제품을 받는 나머지 6개 회사들,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죠. 이 업체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닝, 이익이 얼마 났느냐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이미 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가 시장에서 또는 애널리스트 분석하시는 분들, 투자은행 연구소라든가 에서 발표했거나 생각했던 이익보다 높으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거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익이 발표가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주춤하거나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반영이 과대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주식은 그 내재 가치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수요와 공급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1,400만이지만 미국이나 중국, 뭐 홍콩 이런 뭐 서학개미라고 하시죠. 그분들이 한 701만 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셔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 좀 중요한 한 주가 되리라 이제 보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튼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좀 불안하죠. 거기에는 환율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감안을 하셔라,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르셔야지 뭐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판다, 이거는 어렵고요. 바닥과 머리는 거래량 자체가 스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보수적인 투자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일본이 어제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자민당이 과반 확보가 실패했어요. 이런 그 내각 책임제에서 70년 동안 정권을 잡아온 자민당의 한계, 정치 구조의 한계, 리더십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이 결과로 이시바 신임 총리가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대일 외교도 저희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제 한 8일 남았는데요, 대선이. 트럼프 우세론 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가 뭐 법인세 지금 21, 22%를 15%까지 낮추겠다. 좀 황당하죠. 뭐 그렇게까지 낮춘다는 게 황당한 공약. 반도체 보조금 줬던 걸 이제 안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삼성이나 TSMC 거기에 투자를 해도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자국 보호 무역주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선거 전략이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야비하죠. 예를 들면 그 남부는 흑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아니, 백인들이. 그리고 북부는 흑인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남부에 있던 흑인들이 이 순환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리건 대통령이 남부에 있는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해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부에 있는 흑인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너네가 못 사는 거는 이민자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당신들 일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고용도 줄고 실업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선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납득하죠. 정말 또 이민자들이 많이 취업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표를 찍는 그런 선거 전략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 불필요하게. 예를 들면 뭐 미군 주한미군 주둔 하는데 우리 미국인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냐. 나토에 왜 우리가 분담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한 거냐 그게. 라든가 세계 경찰의 지위를 돈을 그렇게 불필요하게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어려운 건 그런 것 때문이다. 그리고 석유도 아직 많은데 조금 더 써도 된다. 한 10년 이상은 화석연료를. 그게 기후 그 연합에서 탈퇴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후연합에 바로 또 가입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국민한테 미국인들이 어렵고 돈이 없고 실업이 생기는 것은
다 다른 나라들 때문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미국이. 뭐 이런 식의 선거 전략 좀 야비하죠. 자신의 강점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남 탓, 뭐 이런 식의 전략으로 상당히 그 성감대 있고 휘발성 있는 그런 이슈를 이렇게 내세워서 당시에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선거 전략을 한다는 거죠. 그런 럭비공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혹시 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튈까 모르는 상황에서의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 이 파월 연준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26년도에 이제 퇴임을 하는데 1년을 더 할 겁니다. 그럼 재임은 이제 못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 세계 경제나 정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저 선거 때 공약한 거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트럼프는. 그러니까 좀 비주류이면서 정치를 비즈니스식으로 하는, 뭐 예측 불가능하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하고는 좀 이렇게 유대 관계 가지면서 또 중국하고는 또 각을 세우고, 그게 이제 정치 경제 상황이 일본이나 미국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 저희 나라도 거기에 맞는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해리스가 됐을 때의 TF팀, 트럼프가 됐을 때의 TF팀, 이시다 총리에 대한 TF팀, 만약 그 사람이 실각됐을 때의 TF팀,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TF팀들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미국과 유럽에 대응하는 TF팀들이 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물론 뭐 기획재정부나 외교라인에서 다 하시겠지만, 이렇게 또 정부에서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조직이 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저 IMF 연차 총회 뉴욕에서 가서 최상무 기재부총리하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 기자들하고 또 외신 기자들하고 특파원들하고 환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게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 국가 경제에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 한국이 하는 말이나 하고 똑같은데, 그 뭐 1,400원대 환율이 이제 뉴노멀하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먼저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깜짝 놀라죠. 수입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환율 올라가면 다 외국인도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어떤 완충작용이 없이 발언을 하신다? 이런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책임 있는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 요동을 칩니다, 요동.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터질 풍선이 더 이상 바람이 이제 못 들어가서 더 들어가면 터지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거기다가 바람 한번 더 넣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럼 터지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
아무튼 나라가 내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막 국민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있잖아요. 대통령 일가와 정체 모를 뭐 한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경제는 모든 분야가 시한폭탄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누르면 그냥 터질 상황이야 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 대변인 발표하시는 거나 정부 강요들 발표하시는 거 보면 뭐 딴 나라에서 생활하다 오셔서 발표하시는 것 같은 이 이질감을 느낄 정도를 하신다는 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국내적으로도 제 느낌에 여러 분야에서 저항의 모닥불, 새로운 개혁에 대한 모닥불이 지펴지는 걸 느낍니다. 이번 주도 그 모닥불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모닥불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바로잡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방송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